요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아들 타령을 하는 시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별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을 하면서도 아이의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짓고 있는 시부모를 보니 마음이 씁쓸하다라고 호소하는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아들, 그놈의 아들 타령에 남자가 최고인 줄 아는 집안의 시부모들은 아들 낳게 해주는 보약까지 지어서 며느리에게 먹으라고 한다는데 먼저 사연을 들어보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들 타령에 펑펑 울다 왔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 왜 시부모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퍼부어 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만 가득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요즘 짜증에 응석바지로 일관하는 남편, 또 새벽 1시까지 TV 보길래 그만 들어가 자라고 했더니 신경질을 팍 내더라고요.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에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토요일 밤에 울산에 있는 시댁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집도 치워야 하고 냉장고 음식들도 정리해야 하고 설거지도 산더미고 빨래도 해놓고 짐도 싸야 하고 이번에는 시댁에서 일주일간 있기로 해서 싹 치워놓고 가야 했거든요. 저희는 서울에 삽니다. 한창 엄마 꼬랑지에만 매달리는 16개월짜리 아이 데리고 일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던지요. 점심때쯤 들어온 신랑은 방으로 들어가 또 컴퓨터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인상 쓰면서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열받았지만 참았습니다. 밥 차려줬더니 먹고 낮잠 자더라고요. 저도 애기 밥 먹여놓고 낮잠 재우고 정신없이 짐 쌌습니다. 애기가 있으면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도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제가 둘째 임신 중이고 현재 6개월째라 미친 듯 배가 고픈데 설거지거리 만들기 싫어서 대충 콘프레이크, 우유 타서 먹었습니다. 새벽에 출발할 것을 대비해서 아이 곁에 누웠더니만 낮잠을 깬 신랑은 왔다 갔다 부시럭부시럭 자는 방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신경 쓰여서 잠도 못 자고 다시 나와서 냉장고 정리하는데 제가 일어나니 또 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가더군요. 내 얼굴 보기 싫다 이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더니 또 TV를 봅니다. 밥 차려줬더니 TV 보면서 먹더라고요. 또 잠을 잡니다. 정말 하루에 10분도 아이랑 놀아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참 힘드니까 너무 화나더군요. 애도 아니고 TV 그만 보고 들어가 자라는 딱 11글자의 잔소리 같고 저러는 겁니다. 아이를 밤 10시 정도쯤 재우고 다시 일어나 집안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치워야 하는데 같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했는지 깨어나 보니 벌써 새벽 3시 정도였습니다. 3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나와보니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입덧이 심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신랑이 버려주기로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1시간 동안 그 새벽에 땀나게 죽어라 일하는데 신랑이 일어나서 짜증내더라고요. 3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네가 나를 엿먹이라고 작정했구나. 지가 하나도 안 도와주면 내가 힘들어서 애걸복걸 할까봐 안 도와주고 나를 달달 볶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싸우면 애기 깰까봐 조용히 쓰레기만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끝나야 빨리 출발하니까요. 임신 6개월에 들어서니 차 타고 7시간 가니까 허리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애는 보채고 가는 길에 또 시아버님 산소에 들려서 성묘까지 했거든요. 시댁에 도착하니 아침 11시였습니다.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일단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장 보러 나가시고 신랑은 드러누워 자더라고요. 허리가 부서질 것 같았지만 아이를 업고 달래야 하니 업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성질나서 자는 신랑 걷어차서 깨우고 소리를 마구 질렀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임신해서 힘든 마누라에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자 자신은 운전해서 피곤하답니다. 전날 낮잠을 2번이나 쳐 자고 밤에도 9시에 잔 인간이 말이죠. 저보고 네가 그 난리를 치는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 싸우는데도 제 등 뒤에서 곤히 자는 아이를 껴안고 낮잠 자는 척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눈물진 얼굴 보이면 또 한 소리 들으니까요. 하여튼 너무 화가 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남편이랑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지도 찔리는지 방에 와서는 내가 잘못했다 됐나 이러더라고요. 제가 신랑한테는 반나절 이상 화내지 않는데 이번에는 화만 났다 하면 애기도 쳐다도 안 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부리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를 안 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시어머니한테 고자질했나봐요. 정말 치사한 놈입니다. 저녁 때 아이와 산책을 하려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따라 나오시더니 네가 시어머니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시댁에 와서 부부싸움질이냐 딱 이러더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신랑이 TV만 본다. 신랑이 심각한 비만인데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던지 아니면 애기랑 놀아주던지 한심해 죽겠다. 어쩌고 저쩌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원래 네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애기 안 봐줬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살았다. 여자가 원래 다 하는 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가 참아야지 남자가 왜 참냐. 그나저나 운동 안 한다니 참 걱정이네. 네가 좀 시켜라. 제가 시켜도 화만 내고 보약도 지어다 줘도 다 갖다 버린다고 했더니 시모왈. 그럼 네 남편 네가 알아서 해야지 누가 챙기냐. 네가 알아서 네 신랑 살 빼놔라. 도대체 넌 뭐 하는 거냐. 내가 몇 번이나 네 신랑 살 빼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저 꼴이 뭐냐. 운동 안 하는 건 내가 잘 얘기할 테니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라. 남자란 건 그저 살살 달래고 여자가 살랑대야지. 빡빡대면 남자가 뭔 재미로 집에 들어오냐. 바람을 피나 술을 마시나 도박을 하나 니는 감사하고 살아야지. 뭔 불만이 그리 많냐. 하여튼 건강 때문에라도 운동 안 한다는 건 내가 뭐라고 하겠다. 자기 아들이 성질나면 장인이고 장모고 마누라고 완전 안하무인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부려서 남 힘들게 한다는 건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아들 건강 걱정으로 일관하시더라고요. 정작 문제는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10kg 뺄 때까지는 나는 화를 안 풀 작정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화 풀면 또 이틀 운동 가고 사흘째는 TV만 보고 누워있을 거라고. 속마음은 당신 아들 못돼먹은 버릇 고치기 전에 이혼도 불사하고 나도 똑같이 성질 부릴 거다 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야 빨리 빌고 화해해라. 그렇게 오래 부부싸움 했다가 우리 아들 혈압 올라 뒤로 넘어가면 네가 책임질 거냐. 우리 아들 화나게 하지 말고 네가 살살 달래야지. 화나면 쓰러진다 우리 아들. 기가 막혀서 참 잘도 쓰러지겠다. 쓰러지면 임신 때문에 빈혈에 시달리는 내가 쓰러지지. 맨날 퇴근하고 TV나 보는 당신 아들이 왜 쓰러지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편들어 달라고 하다니 내가 미쳤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니의 그런 사고방식이 참 화나더라고요. 어머니 임신하고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는 며느리 걱정은 하나도 안 되시나봐요. 그랬더니만 시모는 니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러고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대학도 신랑보다 좋은 곳 좋은 학과 나왔고요. 지금 제가 나가서 일해도 신랑보다 더 벌면 벌었지 못 벌진 않아요. 그러니 돈 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면제받으려고 하는 건 저는 절대로 이해 못해요. 저는 신랑 몸종이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시어머니 피식 웃으며 여자가 시집 왔으면 다 몸종이지. 정말 내가 이런 인간한테 뭘 기대하고 얘기한 건가.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몸종으로 사셨다고 저한테도 몸종으로 살라 뭐 이런 건가요? 라고 대들어 줬어야 하는데 그땐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 추석이었습니다. 큰 시댁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모시고 우리 시댁 와서 돌아가신 시아버님 제사 지냅니다. 큰 시댁에 갔더니만 큰 아버님,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형님이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네 이번에 아들 낳아라. 딸만 줄줄이 낳으면 재수없다. 옛날 같았으면 쫓아냈다. 네 이번에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날 줄 알아라. 진짜 열이 확 받았지만 싸우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제사 다 끝내고 손님들 다 가시고 마무리 정리하는데 같이 일하는 시누이에게 하소연했더니 어른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럽니다. 제가 미쳤지요. 시누이는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 타령하실 때 제가 화를 냈다는 이유 하나로 저더러 버릇없는 년이라고 당장 이혼하라고 욕했던 사람인데 그런 시누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다니 내가 정말 바보 멍청이지. 내가 이런 집안에서 몸종 취급 당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며 살아왔나 싶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일거리 다 내던지고 방에 들어와 애기 껴안고 신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애기랑 그냥 자버렸습니다. 다들 잠든 오밤중에 기어 나와서 자고 있는 신랑 깨워서 말했습니다. 가자. 며칠간 보여준 제 성깔에 놀랐는지 아무 말 안 하고 출발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깨어나셔서 이것저것 또 잔뜩 챙겨주시고 돈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네가 화해해라. 부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아들 마음 상할까봐 그거 하나만 걱정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돈봉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댁에서 돈으로 사람 부려먹으러 드는 거 제가 진작에 파악했거든요. 아무리 막말하고 험한 일 저질러도 다음번 만날 때 잘해주고 돈봉투 주면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시어머니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냥 씩 웃어주고 대답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덤비려고 작정했다는 걸 아셨는지 표정이 아주 나빠지더라고요. 집에 오는데 또 꼬박 7시간. 지금 이렇게 앉아 생각하니 왜 그때 그 자리에서 쏘아 붙이지 못했을까 싶은 말들이 참 머릿속에 많이 떠오릅니다. 그나저나 내일이 걱정입니다. 우리 신우들이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애기 때문에도 일도 못했고 어쨌든 변명이지만 일은 거의 하지도 않은 주제에 사실 임신하고 입덧 심하다고 넌 애나 보라며 신우들이랑 시어머니가 일 안 하도록 배려한 겁니다. 막말들을 해서 그렇지 뭐 잘해줄 때는 잘해줍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식이지만
그래도 병만 주는 다른 시댁보다는 나은 건가 싶고 어쨌든 시댁 사람들은 며느리는 하찮다 라는 일관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만 부리고 시어머니 말 무시하고 갔다고 또 이혼하라, 버르장머리 고쳐놔라 등등 욕을 무진장하겠죠? 어쨌든 만약 신우들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뭐라 하면 나는 종년도 아니고 당신들 중에 나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산 사람 없는데 내가 이따위 취급받을 이유 아무것도 없다. 나 당신네 아들 말고도 좋은 자리 많았는데 당신 아들이 너그럽고 가정적일 것 같아서 분수에 넘치는 욕심 부리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시집 왔다. 그런데 이건 욕심 부리지 말자 수준이 아니라 완전 내 자신을 뭉개할 줄은 몰랐다. 이제부터라도 내 위치는 내가 정립해 나갈 테니 나중에 시어머니 모실 거 아니면 다들 조용히 해라 식으로 응대해야지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댁 사람들 입에서 또 기막힌 소리가 나오면 기가 막혀서 말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그놈의 남아선호 사상, 임신 5개월인 예비맘입니다.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습니다. 혼전 임신 전혀 아니었고 예단, 예물, 혼수, 예식 등등 하나도 빠짐없이 격식 차려서 제대로 결혼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라고 하면 거의 혼전 임신이라고들 생각하셔서 이렇게 먼저 밝힙니다. 지금은 20대 중반을 향하고 있고 얼마 전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18주쯤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들, 딸, 아들 이렇게 3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고 올해 20대 후반입니다. 저랑 4살 차이입니다. 아주버님 나이는 저랑 10살 차이가 나고 신우 한 명은 저랑 9살 차이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뒤늦게 낳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동갑인 형님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 딸 하나 두셨고 신우는 아들만 둘 있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아가는 너무너무 소중한 공주님입니다. 공주님이라 그런지 입덧도 너무너무 심하고 토하는 입덧을 아직까지 하는 바람에 체중이 10kg 이상 빠졌고 보는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너무 살이 많이 빠져서 큰일이라고. 병원에서는 엄마가 못 먹어서 그런지 아기도 작다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추석에 가서 정말 제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닙니다. 50대 중후반이세요. 어머니 뱃속의 아가가 공주님이라네요. 이 말 한마디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색을 하면서 딸이라고 하드나 낳아봐야 안다. 그딴 말 하지 마라. 첫째보단 둘째가 아무래도 영악하고 못됐는데 순한 첫째 애를 아들을 낳아야지. 첫째 딸 낳고 둘째 아들 낳으면 아무 소용없다. 왜 하필 딸이냐.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저보다 어머니 아들이 딸 갖고 싶다고 딸내미 노래를 불렀어요 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 신우 낳았을 때는 딸이라고 해서 병원도 안 갔다. 제가 차라리 첫 애를 딸을 낳고 지금 뱃속의 애가 두 번째라면 말도 안 합니다. 딸 가진 게 무슨 죄라고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같이 있던 아주버님이 민망하셨는지 엄마 요새 아들 딸 그런 게 어딨어. 아들 낳아봤자 다 소용없어. 엄마도 딸 덕을 더 많이 보고 살면서 무슨 아들이 좋다고 아들 타령이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TV만 보고 계시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일어나서 건너방으로 와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시집 온 며느리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애기 안 들어선다고 병원 가자 약 지어 먹자 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막말을 해가면서 요새는 딸도 괜찮다. 딸이라도 낳아라. 우리 아들 친구는 이번에 딸 낳았더라. 그렇게 이쁘더라. 너는 왜 아기가 안 생기냐.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얼마나 복가되는지 그놈의 애기 소리에 짜증이 나서인지 아기가 더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한 지 딱 11개월 만에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입덧 때문에 고기 못 먹는 며느리한테 큰 며느리는 고기는 잘 먹었는데 니는 왜 못 먹냐. 딸 가지면 그렇다고 하던데 설마 딸이냐. 진짜 어머니가 미워서라도 딸을 갖고 싶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너무너무 손녀를 바랬었습니다. 처음 친정에 딸이라고 얘기 드렸을 때는 너무 잘 됐다며 너무너무 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댁과 친정의 차이인가 봅니다. 건너방에서 혼자 앉아있으니 남편놈이 들어오더니 그랬습니다. 왜 엄마한테 괜히 내가 딸 바랬다고 그런 얘기해서 달려들어. 어른이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진짜 너무 화나서 오죽했으면 아주버님이 내 편을 들어주냐? 너는 애 아빠라면서 왜 가만히 있냐? 애 아빠는 가만히 있고 왜 아무 상관없는 아주버님이 방패가 되어주냐?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 우리 애 아빠가 맞냐? 결국 눈물이 터져서 방에서 막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학창시절에 엄마 속을 많이 썩혀서 엄마만 보면 마음이 아파서 모진 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엄마 속 썩힌 걸 왜 내가 대신해서 너희 엄마한테 모진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왜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는 애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들 손주 3명이나 있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셔서 아들을 바라시냐고. 나는 우리 딸 낳아도 시어머니한테 절대 보여줄 생각 없다고. 그렇게 아들 손주 좋으면 아들 손주들 끌어안고 살으라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장모님한테는 말하지 말랍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모님한테 말하면 일이 커질 것 같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성격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친정 가서 엄마 얼굴만 봐도 눈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새벽 서럽고 아가한테 미안한 마음에 건너방에서 숨 죽이고 혼자 계속 울었습니다. 혼자 숨 죽이고 우는데 콧물이 막 나는데 훌쩍거리면 밖에 들릴까봐 입으로 숨 쉬어가면서 울었습니다. 결국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신경을 많이 써서 아침에 두통이 엄청 시달리고 눈도 붓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유별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형님한테는 싫은 소리 못 하십니다. 저희 형님은 대놓고 어머니한테 쏘아 붙이십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죠. 무슨 말씀을 그따위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막 쏘아 붙이니까 형님한테는 싫은 소리도 못하고 저한테는 툭툭 말도 잘 뱉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싫은 소리 잘 못하는 걸 아시니까 그러시는 거겠죠?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엄마 성격의 그 불똥이 남편한테 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속상해 하실 것도 아니까요. 친정에서 돌아온 날 밤에 방에서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렇듯 어떤 자식이든 누구나 부모를 생각하면 다 마음 아프고 애처롭고 더 해드리고 싶다. 그건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다. 제발 내가 살면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도와달라. 아무리 못해도 앞으로 20년은 더 넘게 계실 시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모실 수 있게 중간에서 도와달라. 나는 우리 엄마가 당신 없는 자리에서 나한테 남편 흉을 봐도 왜 그렇게 말하냐고. 내 남편인데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편을 들어주는데 왜 당신은 그러지 못하냐고. 나는 더 이상 여자친구가 아니고 와이프고 우리 애기의 엄마라고. 시어머니만 당신 가족이 아니라 나도 당신이 챙겨야 할 가족이라고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슴은 미어 터지는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남편이 밉던지 시어머니도 밉고 뱃속의 공주한테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는데 그런 모진 소리를 듣게 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희 남편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술도 안 먹고 회사 집밖에 모르고 저 하나밖에 모르고 삽니다. 저랑 결혼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친정집 출퇴근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점수 따고 지금도 저만 보면 예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데 그놈의 유별난 엄마 사랑에 제 가슴을 헤집어 놓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웠겠지만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 아직 꼬꼬마 새댁이라 불리는 저도 철이 드나 봅니다. 이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달래야 남편이 잘 알아듣고 기분 안 나쁘고 안 싸우게 될지도 압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공주 낳으면 시어머니한테 안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시모가 그때 했던 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아기가 그 미운 사람을 닮아서 태어난다던데 시어머니를 닮아 나올까봐 겁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나 싶습니다. 지금이 1980년대, 1990년대도 아닌데 아들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사고방식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들 타령 같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을 경우 시댁 어른들이 하는 쓸데없는 소리에는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자녀 양육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식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식이 성별과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성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키워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눈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시부모의 입에서 아들 타령 같은 말이 2번 다시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